네, 바로 고속시외버스 소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함양 지리산 고속의 부천 안양 함양 지리산 백무동 노선에서 프리미엄 버스 운행 개시 예정이고요. 하루에 한 차례만 운행하고 있는 노선인데 버스타고에서 살펴보면 5월 1일부터 최초 잔여 좌석수가 20석으로 등급이 프리미엄으로 변경되는데 전 구간 기준으로 48,000원이었다가 할증될 거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요금 정보가 좀 늦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는 서울 남부 고한 태백 노선이 하루 한 차례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수사 영안고속이고요. 전에 경일 여객을 통해서 감곡경유 고한행이 운행됐다가 없어진 적이 있었죠. 고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개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동서울과 다르게 영월 경유가 없는데 서울경보에서 영월행이 운행되는 것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에 공개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고양 백석 주문진간 고속버스가 운행 개시할 예정인데 현재 예약처에서 모든 배차 조회 가능합니다. 본래는 고양백석 강릉간 노선이고 동부고속과 중앙고속 공배인데 전 차량편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주문진 경유로 형태가 바뀌면서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를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전 차량편 우등이고요. 이렇게 해서 횡성휴게소에서 고양시 방향 환승은 5월 1일부로 불가능 확정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신세계가 지난달에 임시 터미널 조성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 반대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이 개장한 이래로 마땅한 시설 대보수 등이 없었고 낡은 데다 인근 교통에 지장을 주면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가 터미널 현대화를 진행해서 터미널이나 환승센터를 지하에 짓고 지상부에 수변 휴식과 조망 공간, 공중부의 상업 업무 시설 등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화 공사를 진행할 동안 구의공원 쪽에다가 임시 터미널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11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재개발할 동안 임시 터미널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신세계 측에서는 여러 여건들을 따졌을 때 구의공원이 아니면 마땅히 대체할 곳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업지 안에 임시 터미널 설치는 불가능한데 건물 39층까지는 올려야 해서 대형 크레인이 드나들 겁니다. 동서울 터미널 상태가 1981년에 완공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수된 대합실이나 승차원보다도 열악할 정도예요. 서울 경부는 적어도 많이 보수하면서 적어도 유동 인구 많은 공간은 낡은 이미지를 많이 벗었지만 동서울은 승차원이나 대합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 볼일 보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화장실은 말하자면 일탈의 장소로 쓰였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부지가 좁은 편이라서 고속시외버스 박차 공간 부족 문제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현재 동서울 터미널 임시 부지를 두고 지역 의원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쉬운 게 아닌데 제 채널에서 남부 터미널이라던가 타 터미널에 수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댓글 올라오기도 했어요. 다 소용없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차량 대수나 노선들을 따지면 그 많은 것들 기존 터미널에다가 다 수용하는 거? 부지 문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심지어 남부 터미널은 아직도 가건물에다가 동서울 터미널보다 부지가 더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노선 운행 형태라든지 아니면 터미널별 접근성도 무시 못하고요. 특히 춘천, 양양, 속초 방향은 동서울에서 가는 게 더 유리할 정도로 올림픽대로 상습 정체를 최대한 덜 겪어도 되거나 노선 운행 거리가 강남 터미널 쪽보다 더 짧고요. 한강 이북 터미널은 사실상 동서울 터미널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고속 시외버스 거점이 뜸합니다. 잠실 광역환승센터도 거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긴 말하자면 시내버스를 위한 공간이죠. 잠실도 광역버스가 드나드는 빈도부터 살펴보면 여유 없습니다. 박차 공간은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는 도시화가 진행될 대로 다 진행되어서 공간 없다고 하는 반응도 있었는데 만약에 설득도 안 되고 현대화도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동서울 터미널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대대적인 리모델링 말고는 터미널 건물 내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재개발이 감당 안 되겠다면 기존 건물 그대로 쓰는 게 흠이긴 해도 리모델링 하는 것 말고는 환경 개선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도 시설 노후화 때문에 문제 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커버된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 고령시 버스 정류장에 일명 차단기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주 측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 유료화를 시키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터미널이 사유지 위에 세워진 공공시설입니다. 고령군에 따르면 인근 다른 지역보다 더 많게 도비 6천만 원, 군비 2억 원을 터미널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었고 추가 지원금 요구는 없었으며 차단기를 설치한 건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주 측은 터미널 초입에 있는 식당과 편의점 앞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가 만연해서 버스 진입에 차질이 생기고 안전요원이 제 기능을 못해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차단기 사태 이후로 손님 발길이 끊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지이다 보니 고령군 측에서 행정 개입이 쉽지 않고요. 이번 사태는 운수사의 관계도 불만한데 고령군의 운수사인 대가야 여객 버스들이 터미널 내에 야간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측이 차고지가 따로 있는데 왜 자신의 땅을 차고지처럼 쓰냐고 하자 결국 일부 버스가 다른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터미널 부지 경계에 펜스까지 설치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차단기 설치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고 상가 고객에게라도 주차요금 반값 할인권을 제공하자고 군에서 요청했지만 사업주와 상인들은 싸늘하게 반응했다고도 보도됐습니다. 지금 고령군 홈페이지에도 차단기가 왜 설치된 것이냐고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터미널이 사유지고 사업주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암만 고령군의 불만을 이야기해도 결국 사업주 측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겠는데요. 이건 추가 보도가 더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간단한 영상만 너무 남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짚고 넘어갈 것들이 꼭 한두 가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뭔가 날로 먹는 것 같네요. 좀 더 제대로 된 에피소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편집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